정읍 서영여고 앞에 학생들의 보행권을 위해 마련된 인도에서 자동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임실 지역 주민들이 의료 봉사자들과 함께 시골 마을 어르신들을 무료로 진료한 후 치료까지 도와주고 있어 주위에 귀감을 사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영상 테마파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3km의 꽃길 조성을 위해 1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오늘 30일 2019 벚꽃 축제를 시작합니다. 정읍시는 올해 벚꽃 개화 시기가 빨라져 이번 행사를 오늘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읍 서영여고 앞에 학생들의 보행권을 위해 마련된 인도에서 자동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회전하던 차량이 인도를 보지 못하고 턱을 받고 올라가 건물과 추돌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우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건물의 추돌에 멈춰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운전자를 안전하게 옮깁니다. 지난달 28일 서영여고 앞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난해 학생들의 보행권을 위해 조성된 인도를 운전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 비슷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계석에는 타이어와 자동차로 인해 긁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인도가 조금 길게 만들어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금만 줄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고가 긁히니까 이제 사람들 놀란 거지. 그 브레이크다 밟아야 되는데 이제 자꾸 턱 하니까 액체를 밟고 있다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맨날 여기다가 쏙갈. 정읍시는 자동차 추돌 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통해 인도를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막 이무대로 이거 막 풀 수는 없어요. 저희가 어쨌든 도로 시설물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이거 안전사고 많으니까 좀 줄이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나가볼게요 현장을. 그래갖고 사진 찍어서 어쨌든 의뢰를 해야죠. 공사를 통해 인도의 길이를 줄여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 라바콘이나 볼라드 등 인도와 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시골 지역에서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몸이 아파도 거동이 불편한 데다 이동하기도 어려워 제때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데요. 임실 지역 주민들이 의료 봉사자들과 함께 시골 마을 어르신들을 무료로 진료한 후 치료까지 도와주고 있어 주위에 귀감을 사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실군 신평면 지역 한 시골 마을 경로당입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임실 군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의료 봉사활동 과정에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경우 인근 병원으로 후송해 입원 치료까지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당이 높으라고서 그때 임시병원에서 한 3일 있다가 왔죠. 치료받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전체적으로 봐서 좀 많이 보호해주고 그런데 고맙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참 잘 접대를 해주셔서 고맙게 잘 치료받고 왔죠. 휴일을 이용해 시골 마을 어르신 무료 진료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임실을 사랑하는 모임 소속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병간호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회원들과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임실병원 의료 관계자분들과 함께
오지에 있어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인 시골 마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에 의료기관 관계자들도 봉사활동에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휴일을 이용한 재능 기부는 물론 이번 치료비 마련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노인구가 많습니다. 주 치료 연령층대가 70에서 90세세요. 그래서 걸어 나오기도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의료 환경이나 치료 시설이라든지 특히 정형외과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올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제도 걷지 못하는 분들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마을 회관에 오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제가 치료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된다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사모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매월 1회 이상 의료 혜택이 부족한 오지 마을을 직접 찾아 나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선행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의료복지를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 중증 환자 조기 발견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부안군이 영상 테마파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1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3km의 꽃길을 조성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부안 군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 영상 테마파크는 한때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명소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광객이 많이 줄어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안군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km의 꽃길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많이 센 것 같아요. 네. 10억 원, 그 3km에 10억 원을 투자해갖고 한 번 투자해서 또 계속 뭔가 또 재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꽃은 해년마다 그게 한 번 심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해년마다 계절마다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해서 그게 꾸준히 간다면 괜찮겠지만 해년마다 재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한다는 거는 너무 과잉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안 오는 편이거든요. 이게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게 뭐 좋을지 안 좋을지는. 뭐 예산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그 옆에다 이제 무슨 저기를 또 색다른 좀 관광지 좀 만들든가 해야지. 꽃길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영상 테마파크 꽃길 조성에 들어가는 10억여 원의 예산을 꽃길 조성이 아닌 다른 관광상품 개발과 같은 곳에 쓰인다면 어떨까요? 영상 테마파크 주변 관광산업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테마파크 거기도 그런 펜션을 많이 지어서 젊은 사람도 이렇게 놀 수 있게끔 와서 그냥 편히 쉬어갈 수 있게끔 그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애기들도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게 어린이 놀이터 같은 그런 것도 많이 시설해서 많은 사람들의 일이 말하자면 이 부안 쪽으로 놀러 오면 부안 쪽도 좋지 않겠어요? 더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일단 그 먹거리 쪽에 좀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가서 보면 그 아무 저희 시설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사람들이 가서 관광을 하면서 있다 하더라도 좀 조악하달까요?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음식점도 좀 들어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로 부모들이 애들을 많이 데리고 가니까 애들이 그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 같은 게 들어와 있으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안군은 오는 18일 현장 조사를 통해 꽃길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힌 가운데 꽃길 조성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정읍시가 오늘 30일 2019 벚꽃 축제를 시작합니다. 정읍시는 올해 벚꽃 개화 시기가 빨라져 이번 행사를 오늘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 주 무대는 정읍 천변 어린이 축구장 일대이며 정주교에서 정동교 부근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합니다. 또 불꽃쇼와 포토존, 농특산물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정읍시는 자생차 페스티벌과 정읍예술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13일 진행되는 조합장 선거 투표소를 확정했습니다. 동시조합장 선거 투표소는 모두 191곳으로 읍면마다 한 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동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해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투표소 목록은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도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 금구면이 새봄맞이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민자치회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11개 사회단체에서 모인 100여 명의 지역회원이 참여했습니다. 환경 정화 활동에서는 금구 회전교차로와 정농 입구, 대율고개 충전소 등 모두 7개 구간, 11km에 대해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너질러저러고 막 쓰레가 그냥 막 너질러저러고 막 널려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도 해놓은 게 깨끗해지잖아. 김제시가 2019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민간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스마트 솔루션과 서비스 등을 통해 실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대상자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지자체와 함께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대상자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하며 김제시 홈페이지와 정보통신과 통합관제 담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 설치한 작은 목욕탕이 주민 사랑방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지난해 작은 목욕탕 이용객이 4만 8천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구는 지난 2009년 동계면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면지역 10곳에 작은 목욕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가운데 노인이 78%가량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창군이 2019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나섭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다문화 이해 강사와 주정차 질서 개도, 도시공원 미관 조성 등 3개 사업에 1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참여자는 주기적인 사업장 안전교육과 4대 보험 교육, 근로자에 대한 조건 안내, 그리고 소양 교육이 진행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가운데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무하게 되고 임금은 올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순창군이 전북지역 일자리 정책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순창군은 전북도가 최근 실시한 2019년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돼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은 이번 평가에서 천령 창업 일자리 사업과 창업 맞춤형 인력 양성 직업훈련 교육, 소상공인 지역사업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정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순창군이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창업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춘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창군이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건강밥상 개발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참여 업체는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고창군에 있고 지역 농특산물을 주 원료로 해당 식품을 조리하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사실 여부 검토와 현장 심사 등을 통해 업체가 결정됩니다. 고창군은 참여 업체 선정과 역량 강화 교육, 한반도 첫 수도 밥상 메뉴 스토리텔링 개발과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제시 여성회관이 2019년 2분기 여성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신청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여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뤄집니다. 여성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중식조리사와 제과제빵사 등 자격증 취득반과 피아노와 노래교실 등 취미 및 교양반 등 모두 35개 과목이 진행됩니다.
또한 남성들을 위한 남성 요리 교실과 홈패션, 피아노 등 야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강생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여성회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제시가 김제사랑 장학생 선발에 나섭니다. 김제사랑 장학생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신청을 받으며 장학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에 최종 선발됩니다. 선발된 고등학생의 경우 연 1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대학생의 경우 최대 연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습니다. 장학생 신청은 지원 신청서와 성적 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안군이 외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들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합니다. 이번 건강검진은 오는 9일 오전 8시부터 보건소 광장에서 이뤄집니다. 이번 건강검진은 건강검진 9종과 갑상선 기능검사 등을 진행하며 1차 검사를 통해 이상이 발견될 경우 2차 정밀검사를 통해 전문 의료기관 치료 안내까지 이어집니다. 부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검진 결과 증상이 발견될 경우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읍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직업교육훈련 설명회와 미니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직업교육 설명회는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여성문화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리며 1대1 면담을 통한 직업 상담과 함께 취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직업교육훈련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상태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미니 취업 박람회는 천사노인복지센터와 원광노인요양원 등 업체가 참여해 생산직과 사회복지사 등 1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이 2019 귀농귀촌 기초 영농기술교육을 진행합니다. 부안농업기술센터는 오는 5월 2일까지 부안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원하는 예비귀농인 70명을 대상으로 기초 영농기술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오디와 블루베리, 마늘 등 부안 지역의 주요 소득작물에 대한 재배 기술과 선배 귀농인의 귀농 정착 사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는 환경부가 구분한 고농도 미세먼지 가운데 최악인 5단계 상황인데요. 목요일도 먼지의 기세는 강렬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하실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곳곳에 연무가 끼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 주간 날은 포근하겠는데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주말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우리 지역 앞바다 최고 2.5m의 높은 파고가 예상됩니다. 하계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오전까지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과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 충청도와 전북 13도 등이 예상됩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